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소식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페이팔. 페이팔을 기억하시나요? 2020년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팍 쏴올린 바로 그 회사 페이팔이 오늘 또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이팔 지불용 PY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묶어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그 블록체인 위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이 움직입니다. 주요 금융기관이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페이팔과 팍소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USD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약이며, 팍소스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가능하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팍소스라면 BUSD를 발행하던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 회사인데, SEC가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야 하면서 바이낸스를 물고 늘어지니까 얼른 아이고 하고 던져버렸는데, 아니 페이팔하고 다시 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벌려도 되나?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긴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페이팔과 함께 손잡고 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PYUSD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금융 서비스 회사의 명확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토큰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모든 금권 세력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레리핑크가, 또 피델리티가, 시티뱅크가 앞으로는 토큰화의 시대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자산을 토큰화를 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이 달러를 먼저 토큰화를 해서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US 달러를 토큰화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벌써 많이 있습니다.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는데, 페이팔 USD는 그럼 뭐가 다를까? 자, 일단 페이팔에 대해서 하루 4천만 건 이상의 거래 처리,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 3천만 이상의 판매자 계정으로 온라인 결제 처리 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 보유. 이렇게 50% 이상을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페이팔이 움직여준다.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장의 신호탄을 알렸던 게 페이팔입니다. 이렇게 규모 있는 대형 결제 처리 회사가 움직여 주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는데요. 자, 이 페이팔이 USDT, USDC랑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발행을 합니다. 거래소 관련 회사들 또는 거래소를 밀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자금을 모아서 연계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이 페이팔이라면 결제 처리, 송금 서비스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페이팔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벌써 전통 금융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안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할 수도 있었지만, 페이팔의 선택은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PYUSD를 발행을 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출시를 하고는 있지만 다음 단계로는 다른 체인에 다른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출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더리움이 첫 번째 선택이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모든 이런 금융의 디파이의 어떤 유틸리티의 표준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페이팔의 이런 행보는 다른 페이먼트 프로세서, 결제 서비스 이런 다른 경쟁 회사에 신호를 줄 수가 있다. 시그널을 준다. 그리고 다른 금융 서비스 회사들에게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펀드가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실사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웹3에 대한 접근도 훨씬 용이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에게 자극을 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분명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팔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고 전진을 한다는 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시장 선점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Positive sign for 웹3. 웹3 상용화에는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페이팔의 선택을 받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더리움 선물 ETF 최근 신청 폭주 후 2023년 승인 가능성 75%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현물이 아니고 선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벌써 미국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도 아마 충분히 승인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 75%의 확률로. 그런데 선물 ETF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진짜 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종이로만 샀다고 해줄게, 팔았다고 해줄게 하고 차익을 먹는 게 이 선물 ETF니까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이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게 아닌가. 제한이 있는 코인에 비해서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무제한이고 무제한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이 있는 토큰이 있다고 하면 이 코인이 1년에 10%씩 늘어난다. 이거 아주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아주 소량으로 늘어난다. 1년에 1% 이러면 정말 좋은 그런 토크노믹스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지난 30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마이너스 12,485개입니다. 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통량이 줄어버렸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126%가 줄고 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런데 머지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후에 유통량이 좀 올라갔다가 이때는 시장이 매우 좋지가 않아서 사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소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으면 소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소각이 많이 된다는 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디파이 활동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더리움 관련 코인의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활동이 많아지면 이렇게 급격하게 유통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장이 아니죠. 불장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사가 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머지 후에 아직까지 3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0.288% 마이너스예요.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줄고 있는데 불장이 와서 이더리움의 거래가 많아지고 NFT를 사고 디파이 활동이 많아진다면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소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각은 EIP 1559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더리움 스스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소각을 시켜버리는 그런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통량이 줄어만 간다. 그래서 이 유통량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또 인플레이션의
이 속도 얼만큼 늘어가느냐,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더리움이 단연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된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인들 중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킹된 물량을 달러로 환산을 하면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위가 솔라나 90억 달러, 3위는 카다노 65억 달러, BNB 체인, 아발란체, 트론, 폴카닷, 폴리곤 이런 순인데요. 그런데 이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같으면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된 물량이 전체 물량의 18.7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기 바로 전에 이 스테이킹된 물량의 퍼센트가 15% 정도였습니다. 상하이 하드포크가 뭐죠? 락업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스테이킹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뽑아가면 이 퍼센트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스테이킹을 자꾸자꾸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5%에서 18.75%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면 다른 코인들, 솔라나 같으면 70%, 카다노는 62%, BNB 14%, 아발란치 62%, 트론 47%, 폴카닷 44.9%. 이런 식이니까 이더리움이 적어도 이 정도 어디 50% 가까이는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고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그다지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킹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비탈릭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많은 부분을 스테이킹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 소량으로만 하고 있다. 아니 왜 네 코인은 스테이킹을 안 해? 스테이킹을 하려면 좀 복잡하고 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본인도 확신이 100%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스테이킹에 자기 코인을 다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환경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퍼센트도 더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6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지난번에는 50%라고 했는데 이제는 65%로 올렸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8월 13일까지 SEC가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거절, 아니면 연기. 그런데 연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기가 되고 또 된다면 내년 1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를 다음으로 해서 수많은 다른 ETF들도 결정이 쫘라락 내려지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블룸버그의 예상처럼 65%의 확률로 만약에 정말로 승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반감기 바로 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로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반감기 얘기가 나온 김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첫 번째 빨간 구간, 이때가 베어장입니다. 딱 1년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는 상승을 했습니다. 요 첫 번째 사이클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요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큰 하락이 있었고 회복 또는 상승이었습니다. 불장 바로 전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반감기 해입니다. 이때 큰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종해, 빨간 색깔입니다. 이때는 하락을 하죠. 큰 하락. 그리고 나서 또 불장, 상승, 또 상승, 이때가 반감기, 그리고 더 큰 상승. 2022년에 또 큰 하락.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락만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니 무슨 2년을 하라 그래요. 1년 하라 그랬습니다. 2021년 말에 최고점 찍고 2022년 말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1년 하락을 한 건데 본인의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하락만을 하고 있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주장이죠. 물론 가슴은 쓰리지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1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지금 이렇게 회복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2024년 반감기 해입니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반감기라는 그 특별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벤트가 바로 2024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희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격이 쭉 일자로 올라가진 않아요. 중간에 가다 푹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코로나 때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쯤 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상향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어디 있다고 해도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팍 꺼질 때도 있지만 이게 한 50% 하락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쭉 상승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긴 횡보장을 지나고 있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반감기가 지금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좀 가슴 설레면서 밤잠을 못 이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좀 의욕을 갖고 공부도 하고 준비하면서 밝은 미래를 좀 꿈꿔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